자,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제 바뀐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명칭도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다 알고 계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학 상하가요, 이제 공통수학 원수가 됐고 실질적으로 상하가 적당하게 브랜딩이 돼서 과목의 순서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변했어요. 공통수학 원수에서는. 그래서 뭐 제외된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는데 행렬이라는 단원이 예전에 수학을 했던 친구들은 공부를 했었던 단원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번 중간고사 1학기 중간 기말을 좀 보면서 새롭게 추가된 행렬 내신 문제를 좀 봤는데 새롭게 추가된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행렬이 그렇게 뭐 부담감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학1은 대수로, 그 다음에 수학2는 미적분 1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원, 수투를 기본적인 공통 과목으로 하고요. 미적분, 확통, 기하 중에 선택을 했었다면 이제 바뀌는 수능에서는 수원에 해당하는 대수와 수투에 해당하는 미적분 1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을 문이과 구별 없이 똑같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변화라고 하면 사실상 미적분, 확통, 기하 이 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문투 학생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얘가 이제 공통으로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으로 오면서 이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 대한 중요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확률 통계를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어디서 마련이 되냐면 공통수학 1의 맨 마지막 단원, 맨 마지막 단원 행렬이고 그 앞에 경우계수 단원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 확률과 통계의 베이스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학생들이 확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공부해야 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과 친구들은 확통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확률 통계라는 과목이 나름대로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과목은 똑같은데 이제 선택 과목은 없고 확률과 통계로 일원화가 됐다. 그래서 확통이 좀 중요한 단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정도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또 바뀌는 거가 이제 9등급제에서 내신 5등급제로 이제 편제가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고등학교 1등급이 기존에는 4%였어요. 100명 중에 이제 4등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1등급이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10%는 좀 넉넉하다고 생각이 좀 드시죠? 지금 이제 저희가 최초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중간과 기말을 받고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아직 합산이 되지 않아서 최종 등급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10%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5등급제로 편제가 바뀌는 바람에 약간 저도 아직까지는 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어느 정도 감이 아직은 안 오는 상태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3등급이다, 4등급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실력 판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등급이라는 게 사실상 필요로 아직은 와닿지 않는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요 등급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공부를 그래도 좀 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등급이 예전에 9등급제에서는 4등급까지 내려갑니다. 물론 4등급 끝자락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어떤 과목의 등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학생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내가 특정 과목이 3등급이 나왔다. 그럼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등급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그래도 내가 좀 경쟁력이 있을 수 있구나. 물론 그 2등급도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본인이 예전에 4등급 위치에 있는지 3등급 위치에 있는지가 사실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입장에서도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 입장에서도 같은 2등급도 좀 구별이 좀 되지 않는 상태예요. 너무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실제로는 예전에 비해서는 혼란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2등급까지가 마지노선하지 않나. 그러니까 특정 과목이 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 과목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2등급 정도가 인정할 수 있는 좀 마지막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등급제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등급이 5등급제가 되어야 하는 어떤 교육부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지 않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5등급제로 바꾸긴 했지만 실제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낮아진 변별력 보이시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이 등급까지 보는 아이들을 디테일하게 선발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고 아주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는 취지는 매우 좋았으나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도 혼란스럽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2등급인데 실제로 나에 미치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하지는 않은 분위기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등급이 떨어지는 3등급은 좀 아니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아직 대학에 이제 입시를 보지 않아 한참 남은 시점이긴 하지만 실제로 주요 대학 어머니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이 대학에 가려면 내신의 평균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실제로는 이제 9등급제에서는 그동안에 히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5등급제에서는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입시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합격의 적정선이라는 게 이제 추정만 가능하거든요. 추정했을 때 이 붉은색으로 써진 글씨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해당 학교와 왼쪽에 있는 그 점수를 한번 매칭을 해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가려면 이 정도 대학 가려면 어느 정도의 평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시게 될 텐데 실제로는 이 맨 위에 있는 1.0은 실제로는 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1.0이라는 건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저희는 상한선이라고 얘보다 더 성적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3 정도가 이제 인서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1.6까지는 봐주겠다. 1.6이라고 해도 예전에 비해서는 한 3등급 언저리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만만치 않다. 그리고 5등급제가 되면서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변별력이 좀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여전히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합격선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2등급이 지금의 2등급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면 이제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수학을 못 잘 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성적이 안 나오네요 라는 얘기는 많이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하시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제 좀 저희가 사실상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어느 정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어느 정도가 될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제가 지금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지금 저희가 창조를 해서 목동에 있는 주요 중학교의 수학 A등급 비율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월천중학교가 이제 명문중학교가 알고 있긴 한데 A등급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2024년 작년 2학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모근부터 백서까지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A등급의 비율이 낮지는 않죠. 어머니들 보시기에 낮지는 않습니다. 낮지는 않은데 월천중학교는 약간 좀 독보적인 것 같고 요거는 학교 시험이 쉬우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모근중학교 이 지역에서 시험 어렵다고 좀 유명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A등급 비율이 31.7%를 차지하고 있다. 적지 않은 비율이죠. 그럼 요거 모근중학교를 예로 들어서 31.7%를 방금 전에 했던 5등급제로 넘어가면 31.7%가 여기까지 오거든요. 3등급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A를 받았어.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등급은 절대적인 비율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3등급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3등급은 예전의 3등급이 아닙니다.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절대평가인 중학교 수학 A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당연히 1등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건 이 비율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중학교 시험은 고등학교 시험보다 다소 좀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또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언급할 일이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고를 좀 선호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목동 지역에서 여고를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선택권이 저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여학교라고 얘기하자면 진명여고하고 목동고 그리고 뭐 확장하자면 금옥여고 정도가 있는데 사실 금옥여고를 너무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제일 많이 이제 언급한 학교가 이제 진명여고하고 목동인데 진명여고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학부모님도 아셔야 될 게 진명여고가 올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의 시험을 봤죠. 목동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제. 그래서 진명여고가 시험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여학생들이 문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국어, 영어 과목 정도 서로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수학은 잘하는 아이들의 일부의 전유물이 됐던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수학도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신 따기가 매우 어렵고요. 진명뿐만 아니라 목동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목동은 제가 풀어도 100점이 나오지 않는 시험이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뭐 예전부터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남학생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강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빼고 있어요. 중간 분말이 아주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대일과 강서고등학교를 비교했을 때는 강서고는 쉬워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일고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약간 강서고가 힘을 빼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물론 2학기 때 또 다시 본색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저는 1학기 중간 기말로 좀 깜짝 놀랐어요. 강서가 힘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최신 트렌드가 좀 있고요. 어쨌거나 중학교 등급 내리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모든까지 내려가는 학교도 있네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대비를 할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고교 학점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고교 학점제는 제가 이 시간에 뭐 5분, 10분 안에 설명드리기는 좀 너무 방대해요. 내용이 좀 방대한데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고교 학점제라는 건 사실은 1학년 때는 그렇게 고교 학점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공통 과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뭐 간단하게 여러 가지 텍스트들은 이제 집에 가서 댁에 가셔서 이제 보셔도 되니까 핵심적인 부분들만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졸업 요건이 192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어차피 과목에 대한 디자인을 끝냈기 때문에 192학점이 미달돼서 졸업이 안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192학점 대부분 할 텐데 지금 현재는 공통이 84학점이고 선택은 내 마음대로 90학점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대부분 이제 공통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별로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말을 들어보면 이제 고교 학점제를 필요로 아직까지 뭐 아이들이 느끼는 부분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학부모님하고 선생님들께서 느끼는 어떤 고충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는 당연히 취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취지인데 실제로는 이 학생이 진로와 적성을 반대로 얘기하면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학생이 진로와 적성을 이미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기 전에 나의 적성을 결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불가능하죠, 거의.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꿈이 바뀌고 대학교 1학년 때 꿈이 바뀌었는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내 꿈을 정하고 그거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고교 학점제가 싫다고 해서 우리 애는 고교 학점제 안 할 거예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내시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그 보내시고 싶은 학교의 교과가 어떤 과목이 개설이 되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떤 과목 개설되어 있는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과 함께 진로와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해야 될 과목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얻으셔야 할 겁니다. 좀 귀찮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보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수능을 볼 때 총 3과목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학생이 다 공평한 수능을 보는데 실제로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문과인지 이과인지 어떤 성향이 더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뽑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들을 지정하고 있어요. 점점.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몇 개의 학교들이, 몇 개의 학과들이 그런 과목들을 지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이 공과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적어도 인공지능 수학은 수강을 해줘야 해 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점점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인공지능 수학은 뭘 배우는 과목인지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잘 상상이 안 되는, 인공지능 수학을 저도 이제 가르쳐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AI와 관련된 수학을 하겠지만, 뭐 코딩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 과목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교들은 내가 너희들을 수능으로 판별을 하기는 힘드니 나 선택 과목으로 너네들이 이런 것들은 이수하고 좀 왔으면 좋겠어라는 과목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일기도 확인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취지는 매우 좋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매우 스트레스를 좀 주고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선에서 제가 제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도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걸 저도 좀 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졸업을 못할 일은 없겠지만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적성이 변하거나 내 꿈이 변했을 때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때 들어야 되는 과목을 스킵했고 내가 3학년 왔는데 내가 1학년 때 그 과목을 못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부작용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녀분들께서는 고교학점제를 오롯이 다 경험하고 이제 대학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제도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 제도를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활용의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도 뭐 기존에 상대평가도 있고 절대평가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죠. A 과목을 선택했는데 선택한 사람이 전부에 10명이고 근데 그 과목이 상대평가가 되면 1등급은 아까 제가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등급은 1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적성과 관계없이 야, 이 과목은 내가 등급 따기가 힘드네. 그러면 적성과 관계없는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자유는 주지만 자율대로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상황이지 않을까. 다만 그래도 한번 학교에서 열어놓은 과목들을 한번 프린트해서 보고 내가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내가 이런 과목들은 이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프리뷰 해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자녀분들과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데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어떤 것들이 변하고 좀 크게 어떤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제가 수업을 할 건데, 그럼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현재 담당 선생님한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불만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다 만족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뛰어주시는 학생들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시간표는 월수금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고요. 화목토에 반의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주 2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과정은 당연히 해야겠죠. 물론 3학년 2학기 내신은 이제 한 번만 보는데 3학년 2학기 내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3-1은 당연히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선행 과목의 공통수학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반 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공통수학 1이라는 과목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이 대수까지를 했어. 근데 공통수학 1을 한다고? 이거는 진도가 꺾고 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불만을 가지는 학부모님도 여기 계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중요한 건 제가 목동에서 한 10번 정도 예비고일을 받아봤어요. 한
10년 넘은 거 같네요. 10번 정도 예비고일을 받아봤는데 실제로 그 아이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3년 동안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짧게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경향성이 매우 짙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난 이미 틀렸어. 그러니까 난 이제 정시만 팔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매우 많이 양산됩니다. 더더군다나 정시에 완전히 그 정시에 몰입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경향성이 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의 시험은 공통수학 1, 2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수 1, 2를 몇 번 받겠습니다. 제가 들은 아이들 중에 제일 많이 본 친구들이 자기 말로는 5, 6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받아서 수업을 해보면 얘가 너 어느 학교 갈래? 저 강서구 가겠습니다. 뭐 양정구 가겠습니다. 진흥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하는 걸 한 2달 정도 보면요. 얘가 중간고사 보면 몇 등급 나올지가 대강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 학생한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1등급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하죠. 너 1등급 정도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공통수학원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겹다고 생각을 하죠. 지겹대요. 아, 그래. 그럼 네가 지겨울 정도로 했으니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하면 또 뚜껑을 열어보면 막상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물어보면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가 다 점수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1년에 시험을 4번 보잖아요. 정기고사를. 근데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많이 보는 과목은 한 학기에 3번을 보거든요. 그러면 한 학기에 4번에서 5번 혹은 6번 평가를 받게 돼요. 친구들이. 그게 합산돼서 등급이 편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수행평가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지금 수행평가 때문에 밤새 써야 하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저는 수행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국어 공부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저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뭘로 시험을 보느냐? 예전에 배웠던 걸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애로사항과 함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너네들이 공수원을 그렇게 잘하면 내가 빨리 끝내줄게. 그리고 공수2 넘어가자. 공수2가 구멍이 났으면 그걸 열심히 하자. 공수2도 다 돼 있어? 그러면 얘도 빨리 스킵하고 반편성해서 넌 대수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저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처음부터 돌다니도 두들겨보고 지나가면서 아이가 혹여나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 아이에게 너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주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의 부담이나 어떤 불만이나 혹은 우리 아이가 너무 늦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다. 아이들이 5번의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보고 왔지만 제가 툭 던졌을 때 나오는 대답들은 그렇지 않았다. 너네들이 진명용구가 그렇게 시험이 어려워지고 목동구가 선생님이 풀어도 100점이 안 나오는 시험인데 너가 지금 현재 그 정도 너가 가서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되어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가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어떤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공수원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수원을 소화하는지를 학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세부적인 부분들은 레벨링을 해서 단편성하는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등과정하고 고등과정의 비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0대 70인데 어떻게 수업을 이렇게 딱 무자르치 짜르면서 수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학교 수학은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데 고등학교 수학과 연계되는 부분의 기준, 그걸 더 중요시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수학을 할 거고, 지금 중학교 수학 중에 그럼 어디를 신경을 써야 되냐, 이제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뭐가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지금 아이들한테 2차 방정식 얘기하면 덥습니다. 2차 방정식 쉬운 거 아니에요?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 2차 방정식을 실제로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포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2차 방정식.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 2차 방정식에서 세분화되는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2차 함수. 저는 이 두 개는 무조건 중학교 때 다 완성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내용까지, 심화 내용까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 곱셈과 인수분해 이런 거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저 곱셈식 다 외워라고 얘기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2차 방식,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별표를 치진 않았지만 삼각비 대수에 가면 삼각함수 나오는 이 친구를 못하는 친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원의 성질은 당연히 이제 공통수학 2에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 되게 중3 때 배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 4개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된다. 근데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3-2 통계를 지금 이미 시험 본 학교도 있고 안 본 학교도 있는데 통계는 고등학교 확률 통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목이. 그 통계하고는 관련이 좀 적다. 그러니까 중3 통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위한 공부로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 3-2에 이제 남아있다면 당연히 내신으로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상하게 수능하고는 직접적인 연계성이 좀 적어요. 단순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삼각비와 원의 성질 등은 3-2 과정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 초석이 된다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헤비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정규 수업과 페어링이 되는 이제 특강 반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표인데요. 뭐 시간표야 보시면 되고, 우리 애가 필요 없다고 하면 이제 수강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건 수강 여부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이 수업을 수강하신다면 저는 이 수업이 정규 수업과 페어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풀인데, 실제로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가 뭐 그렇게 어려운 교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그러니까 월수금에 진행되는 과목, 월수금에 진행되는 상황과 허목에 진행되는 상황 이 두 개의 반에 큰 차이는 없기는 할 텐데, 사실은 요거는 내가 공통수학원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에 대한 강좌이기 때문에 내가 목동 지역에 있는 내신을 좀 보고 싶어. 내가 이번에 증명 요구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애한테 풀어보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강좌는 저희가 다른 강좌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 물론 제가 수업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이제 비록 별로 어려운 수업은 아니지만 제가 이 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정규 수업과 페어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수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내가 공수원을 한 서너 번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입장에서는 수강을 추천드리지만 어쨌거나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제가 직접 만든 교재로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세부 스케줄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관리합니다, 대강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따로 드리지 않겠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처음 예비고일을 받았을 때, 물론 지금이 예비고일을 받는 본격적인 시즌은 아니에요. 다른 학원보다 좀 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학부모님들께서는 뜬금없을 수도 있고, 기말이 2학기가 남았는데 왜 벌써 고등부로 올라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2 내신이 중요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3-2의 내신 대비도 물론 하겠지만 그거는 최소로 일단은 준비를 하는 걸로 일단 어떤 컨셉을 잡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번 여름 혹은 이제 기말을 보기 전까지 완성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야 고등학교 1학년 동안 배울 내용들이 내가 완벽해야 그 위로 올라가서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테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통수학 1, 2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 그 위로 올라가는 3, 2단계 수학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하고 무조건 원에도 너무너무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넘어가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고 학습 태도를 점검하고, 사실은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들이 허락만 한다면 저는 아이들에게 약간의 불안감을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아이들을 좀 긴장시키는 방향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실성이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좀 강력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커리큘럼은 이제 대강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고 레벨링을 하고 제가 무리가 되더라도 클래스를 나눠야 된다는 판단이 들면 좀 나누기도 하고 등등의 어떤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여름방학이 되고 난 후에 또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질 텐데 일단은 여름방학부터 2학기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공통수학 1이나 2까지 진행을 하고 학생들이 좀 잘하는 학생들은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우선 한번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당연히 공통수학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통수학을 하던가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 대수나 미적분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겨울방학이 겨울방학 이전까지는 그렇고요.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면 겨울방학은 본격적으로 3월에 입학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부분이라 당연히 겨울방학 때는 공통수학 원을 하기는 합니다. 요거는 이제 비율이 달라지긴 할 텐데 반마다 준비가 덜 돼 있다면 좀 더 많이 할 거고 아니면 좀 다른 과목 선행에 좀 집중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최소한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까지는 고등과정의 3과목 정도는 좀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인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수능 볼 때 봐야 되는 과목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과목이 5과목입니다. 물론 내가 공대를 가고 싶어.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야 너 미적분2 왜 안 듣니? 라고 하면 미적분2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물론 미적분2는 이제 공통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든 뭐 상대평가로 하든 그건 이제 학교마다 개설이 되겠죠. 인공지능 수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등등의 이제 방법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내가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 여유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목표고 물론 더 가면 좋겠죠. 뭐 5과목을 다 배우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다 배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거냐가 중요한 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양보다는 정성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고등수학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계약을 하면 저희 학원은 선언을 멈추고 학교 내신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거는 뭐 너무 과도하게 뭐 하는 건 독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단순히 야 이제 우리 공통수학 1, 뭐 공통수학 2 시작하자 이렇게 그냥 누구나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어떤 교육보다는 실제로 이제 앞으로 내가 고등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 어느 학원이든 야 A 학교 기출 풀어봐, B 학교 기출 풀어봐, 점수 이거 나왔네, 그러니까 됐어, 뭐 오답하자 이런 거가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뭐 더 월등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슬기로운 고교 수학 가이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희망 고교를 선택하셔야겠죠. 물론 희망 고교는 너무 많은 학교들을 제가 다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요 학교들 가고 싶은 학교들을 결정을 하면 그 학교에 내신을 봅니다. 그런데 이 내신을 보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수학 상하가 지금의 공통 수학 1, 2로 블렌딩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간 게 아니라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오고 여기 있던 게 저기로 가고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작년 1학기 기말고사는 학생들이 내년에 볼 1학기 기말고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100%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목이 그러니까 단원이 서로 섞여가지고.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방정식이라고 부등식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범인데 거기까지가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가 치워져야 아이들이 실제로 어느 그 학교에서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단 중간고사 일단 먼저 보고요.
그리고 한 번이 부족하면 뭐 여러 번의 횟수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간고사까지는 시험 범위가 똑같으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으니까 6월 모의고사 정도 봐서 보고 나면 이제 저희가 등급 산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학교를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내가 선택한 고등학교가 옳은가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단순히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학교로 가면 2등급이 나오니까 내가 내신을 위해서는 조금 학교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등급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시험 결과는 학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통해 가지고 이 학교가 맞겠습니다, 저 학교가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합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언제 진행을 할 겁니까? 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험은 예를 들어 제가 강서구를 강서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공통수학 원이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험 보면 20점 이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저도 학부모님하고 얘기하는 의미도 없고 학생하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너 가면 5등급이겠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얘를 진행하는 타이밍은 학생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 아직까지는 내가 내신을 도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진영요거 받다가는 30점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셔플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을 해서 요거는 기본적인 이제 시중 교재거든요. 시중 교재를 한 20세트 정도 제가 만들어놨어요. 20문항 정도를. 그래서 요 셔플을 계속, 요거는 이제 부담감이 없죠. 동그라미 X 치는 게 조금 부담감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 세트당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한 40분 정도, 35분 정도. 그래서 빨리 풀 수 있게끔 해서 하는 셔플 프로그램을 일단 충분히 좀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친구가 셔플을 봤더니 한 25분이면 다 풀어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 마음가짐도 좀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좀 제대로 좀 정하고 그리고 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학교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적당한 긴장감과 함께 시험을 봐야 이 고교수학 가이드가 학부모님들한테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를 판단하는 기준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좀 시작하는 시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해서 막 구름대처럼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건 아니지만 통계를 해야 되는 아이들, 공통수와 원에 완전 기본이 안 돼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3-1이 안 돼 있는 아이들, 제가 말씀드렸죠. 2차 방식과 2차 방식 중요하다고.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좀 개별적으로 관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거는 꼭 3월이 아니라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을 위해서 3-2 시험을 위해서 있을 수도 있고 방학 기간에 있을 수도 있고 주말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학부모님들의 성향을 좀 보면 우리 학생이 지금 A 학교를 다니는데 난 학원에 A 학교 애들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물론 나름 장점이 있죠. 근데 그런 학원들의 단점이 뭐냐면 제가 특정 학원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아이들의 레벨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학교를 묻다 보니 저희는 그래서 레벨별로 아이들을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시험 범위는 대동소이하니 수학 과목은 우리 성취도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좀 모아보자가 저희 학원의 컨셉이긴 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 그거의 단점은 학교마다 레퍼런스 자료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교재도 있고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도 있고 다 다른데 실제로는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레퍼런스가 많은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이 지금 이 목동고 프린트고 이 밑에 있는 지금 프리는 제가 직접 작성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레퍼런스 자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당연히 고등학원들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좀 어려운 프린트를 줬어.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카톡으로 질문하면
질문에 답 보내고 감사합니다 하면 뭐 엄지척 정도 해주는 거는 뭐 어느 학원이든 하는 거니까 학생들하고 좀 액티브하게 좀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일요 클리닉은 저희가 계속 한 3, 4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일요 클리닉은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여름방학이다 보면 뭐 여행이 됐건 혹은 특강이 됐건 실질적으로 뭐 학원에 안 오거나 학원에 많이 체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요일까지 아이들을 두면 수학만 공부하라는 거면 다음 과목 어떡하냐고 하실 수 있어서 오늘 이제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좀 탄력성 있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요 클리닉의 목적은 채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걸 안 했을 때 진행하는 걸 일요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보충 수업의 의미인데 이건 이제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는 거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엑스트라 타임이니까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뭔가를 하고 그게 끝나면 바로 귀가하는 시스템이 돼야지 뭐 세거나 내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조금 이제 범퍼의 시간을 좀 주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아이들하고 잘 설득을 해서 일요일날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친구들은 일요일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수업은 뭐 제가 직접 진행하진 않고요. 저희 학원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훌륭한 조교분들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뭐 내신 대비 자체 교재인데 뭐 이런 건 모든 학원이 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저희가 뭐 대단합니다. 저희 교재가 너무 대단합니다. 사실은 교재가 대단하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아서 교재라는 거는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그 교재를 이제 활용해내냐가 중요한 거죠. 교재의 만듦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여기 있는 지역의 학원들이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저희도 이제 레벨별로 아이들이 1번까지 풀 수 있다, 2번까지 풀 수 있다, 3번까지 풀 수 있다.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다르잖아요. 학생들에 맞게 레벨별로 트렌드를 반영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뭐 내신이 임박하면 뭐 내신에서 실전 내신 모의고사라고 해서 OMR 카드도 작성하고 학교 시험과 또 동일한 시험을 재서 아이들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시험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2, 3회차 정도 반복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뭐 어느 학원에서도 다 진행을 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저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고 동영상 촬영도 하고 있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시험을 보면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의 분석이 저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블로그에 가보시면 물론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제가 예전 것들은 좀 다른 곳에 있어서 필요하시면은 어떤 특정 학교의 내신 분석은 또 주요 학교들을 저희가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험 어떻게 나왔구나, 어렵구나, 쉽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게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그 학교를 보낼 학부모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실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제 조만간 학원 블로그에 조금 지금까지 했던 관행도 기출을 좀 분석 자료를 한꺼번에 좀 업로드를 할 예정이거든요. 한번 오셔서 관심 있는 학교들이 있으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나 이 분석이라는 건 실제로는 제가 왜 중3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그래도 야 너네 학교가 작년에 중간고사 때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티칭의 입장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항상 문서화해 놓고 아 작년에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저희도 보면서 아이들 가르칠 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디테일한 것들은 또 학부모님들과 또 대면을 하든 아니면 비선상으로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전부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하나 더 드렸잖아요. 더 드려가지고 그 한 10개 고등학교 정도를 제가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날도 설명회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이거보다 조금 적게 오시긴 했는데 그래도 아 우리 애가 이 고등학교를 가는 게 맞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주요 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학교 중에는 이제 목동 진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강서 대일 정도 있겠죠. 남녀공학에서는 대감 신목 정도가 이제 저는 주요 학교라고 보는데, 혹시 제가 그 학교를 다 설명드리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돼서 더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혹시나 그 어머님들께서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자료 드린 것들 중에 학교 중에 혹시 특별히 궁금하신 학교들이 있을까요, 어머님들? 없으세요?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특별하게 그 궁금한 학교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게 모든 학교가 나중에 제가 전화를 드리면 그 전화를 받으시고 또 그때 물어보셔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만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1대1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드리는 것도 또 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자료는 제가 이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진명여고는 다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으실 테니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한 10분 안에 맞돌이 하겠습니다. 또 일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진명여고하고 목동고를 붙여놓은 이유는 당연히 진명여고, 목동고가 다 여고이기 때문입니다. 진명여고는 당연히 목동고보다 학생들이 좀 많아요. 원체 학교에 학생들이 많았는데 일단 이 둘의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적혀 있는 건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약간 축약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학교 두 개의 근본적 차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 시험이 쉽다 어렵다고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수시는 가능해. 너는 정시가 조금 더 최적화된 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수학은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수학은 만만한 학교가 아니에요, 진명여고가. 그리고 그 기조가 교장 선생님께서 흔쾌히 1학기 때 아이들의 성적을 박살낸 걸 칭찬하셨다고 하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강서구는 힘을 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진명여고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 개의 학교는 일단 수시 쓰면 좋은 학교, 정시 쓰면 좋은 학교로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은 이제 공중과목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내신도 볼게. 아시겠죠? 아시고 있죠?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 수능 점수로 대학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신을 볼 건데, 그럼 내신을 누가 더 따기가 괜찮아? 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목동고는 괴물들이 좀 있는 학교고, 진명여고는 그래도 약간의 정상인들이 좀 있는 학교. 그래서 내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진명이 목동보단 낫지 않을까. 약간 사람 사는 맛도 좀 나고요. 이 친구들은 유한 시니컬함이 좀 있어요, 목동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당연히 명학 분위기는 목동고가 조금은 좋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일 먼저 퍼포먼스만 봐도 아시겠죠? 서울대 5명이 얼마나 차이가 좀 있죠. 2배의 차이가 나니까. 이건 사실상 여학교 치고는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는 많이 보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좀 많이 만들고 학생들에게 생기부를 좀 예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동고보다는 진명여고 쪽이 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목동은 난 정시로 대학을 갈래. 지금은 약간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왜냐면 내신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확통, 대수, 무조건 원으로는 난 너네들 판단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기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 정시로 무조건 정시 타이틀로 나 대학 갈래 라고 하는 일들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신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신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그래도 진명이 내신 따긴 좋지 않아요. 목동은 여기 좀 시니컬한 배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보십니다. 시험 문제도 어려워. 성향은 상관없나요? 네? 성향이 그러니까 학생 성향이요? 이과. 근데 옛날에는 이제 여기가 문과 학생들이 좀 많이 갔고요. 여기가 이과 학생들이 좀 많이 갔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이분법은 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는 약간 문과라서 여길 가고 이과라서 여길 간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도 아이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수시냐 정시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수능을 잘 따서 대학을 갈 거냐,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것저것 좀 활용도 좀 하고 내가 성적이 조금은 적어도 내가 어떤 특정한 대학교에 최저 등급만 맞추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학교라고 보시죠. 다음번에 제주도 갱소생 예, 전부 다 포함이. 그리고 당연히 여기 붙었던 친구, 저기 붙었던 친구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 붙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장소생이 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너무 아까워서 장소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질명하고 입과반이 몇 개인지 그리고 입과반이 대체로 몇 개인지랑 근데 진짜 아까워서 네. 연수 진짜 많이 하는 학교가 네. 꼭 정시에서 좋은 아웃풋 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목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재수율이 매우 높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니까 재수율이 낮은 학교들이 어디냐면 배감이 좀 낮고요. 재수율이 낮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그냥 해당 학교를 가는 겁니다. 진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 학교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 그래서 B 학교까지밖에 못 갔어. 근데 그냥 그 학교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수능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인 거죠.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수율이 높은 학교가 저는 면학 분위기도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양정고나 진명여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기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도 되게 많고 막 엄청나게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생기를 예쁘게 만들면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최저한 맞추면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는 게 좀 있죠. 근데 목동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라는 것도 없어요. 수행평가 그냥 만점으로 시작을 하는 그냥 정말 특이한 아이가 아닌 이상 만점으로 시작해요. 약간 그런 그냥 뭐 점수 주는 통과 의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목동이나 강서가 재수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수율이 낮다라는 건 대충 자기 점수에 맞춰서 간다는 얘기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 근처에 보시면 제가 이런 학교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 강서구의 외곽 지역에 있는 광영고나 광역여고는요 대학교를 가는 비율이 학교 학생 수의 80%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대학을 간다는 얘기죠. 어떤 대학인지는 모르죠. 그건 그 학교에 따라 다른 얘기인데 대부분 진학을 한다는 거죠. 전문대까지.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정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5년 동안 재수율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학교에서도 더 이상 자사고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잖아요. 양정고가. 양정고한테 어드밴테이지를 안 준다는 겁니다. 점점. 자사고라고 해서 어드밴테이지를 더 주지 않는다. 물론 외고는 예외인데요. 외고는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강서 같은 경우에는 한 60%가 재수한다고 보시면 반씩 포함해서. 네, 10명 중에 4명 학교를 가는 거죠. 6명은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감을 여쭤보셨는데 이 배감은요 신복하고 비교가 좀 되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마무리 좀 짓고 그리고 궁금하신 학교가 있으면 제가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거 자리 끝나고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할게요. 배감하고 신복은 대표적인 남녀공학 학교입니다. 남녀공학 학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자녀라면 어디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제가 여학생을 어디 보내실 겁니까? 남학생이면 이 둘 중에 어디 보내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비슷한데 이 신목고등학교는 아이들의 학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해놨다는 게 뭐냐면 애들이 뭐 이렇게 정신없이 다닌다는 게 아니라 학교를 정말 즐겁게 다녀요.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학교의 분위기라던가 선생님들 교사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있겠죠. 베네핏이 있겠죠. 그런데 이 신목고는 남녀 합반이고 배감고는 사실은 나눠놓거든요. 옛날처럼 나눠놓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신목을 갈 거냐 배감을 갈 거냐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저는 일단 첫 번째 면학 분위기는 신목고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배감고는 공부를 신목고보다는 좀 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좀 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아시죠? 배감고등학교 올해 수능 만점 잡았어요. 물론 재수생이에요.
여학생인데 재수생인데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신났겠죠? 매번 너무 신났어요. 지금 이제 뭐 교장 선생님 뭐 난리가 났고 뭐 프랭카드 보시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배당고가 그렇게 뭐 15%에 비해서 제가 뭐 지금 명확하게 안 좋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 사실 대일고등학교만 해도 한 5년, 10년 전 생각해보면 저 대일고 강당 친구들 보면 저 한심했어요. 너 대일고 왜 가? 야, 그 학교를 왜 가냐? 차라리 그냥 강서 가서 그냥 죽었다 공부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일고 학교인데요. 상당히 괜찮은 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학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물론 색깔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배당부가 그래도 15%보다는 조금 좀 연합군이 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불구하고 수능 만족도가 나왔으니 그렇죠. 15%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고 아이들이 좀 학교의 만족도가 높다. 배당고보다는. 그래서 배당고 어때?라고 물어보면 배당고 친구는 배당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목고 어때? 저희 학교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퍼포먼스는 뭐 보시다시피 뭐 높죠. 신목고가 높죠. 당연히 뭐 이건 또 재수생이 좀 포함된 거니까 사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대, 고려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보다 좀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퍼포먼스도 약간 실질적으로 연합 분위기와 비슷하게 배당고가 신목고보다 조금 뒤쳐져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학교들은 아니에요. 어려운 학교들은 아닌데 배당고 선생님들께서도 참 좋으신 수학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신목고는 선생님들이 계속 수간을 근무를 하시잖아요. 독립이라서 생기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있죠. 그래서 학교의 한계가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비교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학교 혹시 공부하시는 분 있을까요? 한 학교만 저게 제가 공부하니까 한가람까지. 한가람을 제가 따로 해놨는데 여기 따로 해가지고 따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가람고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가람고등학교는 사실상 옛날에는 자사고였죠. 자사고인데 저는 이 인원수가 점점 줄어서 이제 186명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교는 정말 인원이 정말 작구나. 학교 직접 가보셔도 아시겠죠. 오단지에 수만 있잖아요. 전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한가람고등학교는 상당히 좋은 학교죠. 왜냐하면 자사고였기도 했고 최초로 이 지역에서 대학 수업처럼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끼리 좀 자유롭게 수업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그런 학교이들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메리트는 사라졌죠. 다만 지금도 여전히 한가람고등학교에서 자사고 선생님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아이들이 공부보다는 공부 외적인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교들이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가람고는 아이들이 다니기는 좋은데 대학은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퍼포먼스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는 건 항상 저도 한가람고 아이들 보면 참 좋았어요. 아이들이 좀 뭔가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달랐어요. 약간 공부에 찌든 느낌도 없고 다만 이제 퍼포먼스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옛날에 자사고에는 메리트가 있었지만 지금도 자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선생님들도 그대로 계시고 프로그램들도 좀 자사고 때 진행했던 프로그램들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인원이 적다 보니 중요한 건 등급 따기가 여전히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어렵다. 지금 거의 지명 요구의 거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등급별 인원수가 절반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히려 한가람고를 가고 싶어서 1지망으로 썼는데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 못 가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1지망 떨어지는 분위기를 원하지 않는 학교 가게 되는 사람도 존재하거든요. 학교에 대한 좋고 나쁨은 사실은 절대적인 건 없지만 가기 싫은 학교 가면 또 오히려 그게 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서울대 4명, 뭐 연세대 12명, 고려대 6명 대부분 복수는 합격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학교 시험도 좀 독창적이기도 했고 선생님들이 좀 서로 만드는 문제도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도 뻔한 시험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저 여기 없지만 교복여고, 그 다음에 한가람고, 그 다음에 배당고 같은 3개의 학교는
방법론적인 것만 조금 알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방법론적인 것만 기출 분석만 좀 해보면 저는 100점이 무난하게 나오는 시험이라고 봐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좀 학교마다 조금씩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포커스는 좀 다르겠지만 100점이 나오는 시험이다. 금옥여고, 한가람고, 배강고는 신목은 좀 어렵고요. 100점, 뭐 100점이 꼭 뭐 최고 없으지만 꼭 우리가 꼭 100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1등급 뭐그 정도가 목표라고 한다면 그 정도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들 표정을 봐도 관심이 있으시고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상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꼭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더 쌓이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는 시점이 오면 조금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학 과목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제일 불안한 게 그겁니다. 선생님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께서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라 저도 그거에 발 맞춰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또 푸시하고 밀어붙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오늘 설명에 오셔서 저에 대한 어떤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인상이 아니더라도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댁에서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긴 시간 동안 설명해 드리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